자, 이번 시간에는 사고 또는 재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페이지에서부터 7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사고의 정의, 사고란 사람에게 상해를, 사업주에게는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련의 사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고란 사람에게는 상해를, 인적 손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업주에게는 손실을, 이거는 인적 손실과 물적 손실을 포함한 개념이겠죠. 가져오는 일련의 사건을 사고라고 한다. 인시던트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재해란 무엇인가? 사고의 결과죠. 결과.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로 인한 결과로서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액시던트, 산업재해라고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인명의 손실의 정도에 따라 산업재해라고 정의하며 중처법은 산안법의 산업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샤스에서 정의하고 내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인시던트라고 하는 것은 부상이나 질병 또는 사망을 가져오거나 일으킬 수 있는 사건,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을 인시던트라고 정의되어 있고, 액시던트는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이 실제로 발생한 인시던트 특별한 유형, 인시던트 특별한 유형, 실제적으로 발생한 경우이고, 니어미스, 우리 아차사고라고 하는 거죠. 부상이나 질병 또는 사망이 발생하지 않는 인시던트를 니어미스로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진상에서 보면 제일 오른쪽 여기가 아주 불안전한 작업 여건, 작업 통로상 머리 위에 위험한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 중에서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한 야차 사고가 벽돌이 떨어졌습니다만은 지나가는 사람의 발 뒤꿈치 뒤쪽으로 떨어진 경우, 큰일 날 뻔한 경우죠. 그 다음에 사고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벽돌에 부딪혀 가지고 사람이 상해를 입는 경우로 이렇게 구분을 되어 있습니다. 통상 우리 건설 현장에는 인시던트와 액시던트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혼재해서 쓰고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더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액시던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액시던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래 그림을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하고 중대재해를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다. 인명피해는 발생했는데 재산피해를 발생하지 않는 사고, 이거를 산업재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부상, 사망, 질병에 대해서 관리하는 법령이 산업안전보건법이 될 거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고요, 산업재해 중에서 중한 재해, 중대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다시 규정하고 있는데, 사망자가 1명이 나오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나오거나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 발생했었을 때를 우리는 중대재해라고 합니다. 중대재해. 그냥 산업재해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산업재해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요. 그래서 중대재해하고 산업재해하고 구분해서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건설사고라고 정의해놨습니다. 건설사고요. 여기서 사고란
사람에게 상해를 주거나 사업주에게 손실을 가져온다고 되어 있는데 인명피해는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을 요구하는 것을 인명피해에 대한 건설사고라고 했고 재산피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재산피해가 1,000만 원 이상일 때에도 건설사고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신고 대상으로 되어 있죠. 범위가 더 넓다고 봐야겠죠. 노동부 산업재해보다 재산피해까지 들어간 경우로 규정이 되어 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중처법에서는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중대산업재해는 공사 중에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공사 중에 발생하는 사고. 중대시민재해는 공사가 끝나고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기는 관리 주체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죠. 관리 주체. 그렇죠? 그래서 중대사업재해는 공사 중에 사업주한테 책임을 묻는 거고요. 그래서 인명피해, 재산피해는 해당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노동부의 안전관리는 작업자,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첫째 시간에요. 재산피해는 전부 다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중대시민재해를 더 보면 마찬가지죠. 이렇게 사망자 1명, 2개월 부상자 10명, 3개월 이상 질병자 10명이 나오게 되면 중대시민재해라고 한다. 그래서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구분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건설 현장에서 중처법 때문에 관심을 갖고 안전대책이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해야 되는 것은 공사 중 사고 때문에 그렇죠. 공사 중 사고 때문에. 그 다음에 참고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 한번 이슈가 됐던 게 무슨 이야기냐면 성남 정자교 사고가 있죠. 정자교 사고 때 교량의 보도부 시민들이 통행했던 그 부분 캔틸레버 부분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죠? 그거는 유지관리단체 성남시인가요? 거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게 중대시민재해이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재해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그 다음에 건설기술진흥법 이렇게 세 군데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차이는 국토부 소관인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재산피해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건설사고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기술사 기출문제가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42회 1교시 70여의 1교시 문제에 사고가 뭔지 재해가 뭔지 용어가 약간 다르죠. 주기가 초창기 때에 혼재에 대해서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건진법에 따른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중대 건설사고 중 이거 설명드린 내용이죠. 120회 1교시 6번 문제로 나왔네요. 중대 건설사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해의 정의가 뭔가 재해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중대재해는 무엇인가. 재해 중에서 중한 재해가 중대재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3번 물어봤네요. 지금까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는 무엇인가. 그죠? 이거는 중대재해처벌법, 중처법에서 정의되어 있는 재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27회, 130회 때 물어봤습니다. 최근 밑에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오기 전에는 물어볼 수 없는 문제이겠고 중처법이 나오고 난 이후에 새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 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다.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1교시 문제는 이렇게 통상 10점짜리에 대해서 한 페이지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전부 다 개념을 묻는 문제라서 전부 다 10점짜리로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안 배열을 할 것인가, 개념 정리를 할 것인가, 마치 마인드맵처럼 용어 정리를 쓰고 한 페이지를 써야 된다고 그러니 규정은 없습니다만 채워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마인드맵처럼 관련된 것들을 연관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고는 무엇이고 재해는 무엇이고 재해의 종류는 어떻게 되고 사고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